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는 계속됩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 공방도 이어집니다. 강대강 대치 이어가고 있는 여야, 어떻게 이 대치 풀어야 할까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민주당은 보이콧했는데요. 왜 그래야 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성준입니다. 네, 고생 많으시네요. 예, 고생 많습니다. 얼굴도 피곤해 보이시네요. 예. 네,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오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에서 보이콧했다. 이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보이콧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그간의 국회와 또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했던 막말과 욕설에 대해서 사과하고, 예. 또 최근에 벌어진 제1당의 중앙당사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을 벌이며 침탈을 했던 데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 네.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강력한 항의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단호하게 전면 거부하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부하고 밖에 나와서 규탄대 로텐도홀에서요. 네. 국회 가운데 가면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당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중간에 홀이 있습니다. 큰 홀에서 그래서 규탄대를 했습니다. 거기 네. 사회자가 또 진성준 의원입니다. 뭘 규탄했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간의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한 네. 막말과 욕설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요. 대통령은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던데요, 정의당에. 예,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네. 이윤주 정의당 대표가 예. 사과는 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때라도 사과하시면 된다. 사과하시라 네. 그랬더니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사과하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 문제의 EXX들이라고 예. 하는 욕설이 미국 의회를 향한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것을 해명한답시고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얘기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정식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국회를 향한 게 아니었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또 기억이 정말 안 난다 그랬다가 오늘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을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아니 하기는 했잖아요. 하기는 했는데 온 국민이 다 듣고 세계가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네, 좀 그런데 이렇게 발뺌을 할 수 있나요? 네. 천연덕스럽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임계점을 넘고 있다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민생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아요. 검찰 독재에 대한 자기 성찰부터 필요합니다. 검찰 독재.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함께 밥 먹었던 핵심들이 네. 정부 요직에 포진해 있고 예. 법무부나 검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제1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와서 중요한 수사 단서를 이렇게 가져간다. 그 수사상 의미보다는 왜 실익이 없는 야당 압수수색을 강행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증거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네? 민주당이 범죄 집단이다, 부패 집단이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쇼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시정연설에서요 대통령께서 약자를 7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경제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자유 얘기도 안 했고요. 이번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책위 김성환 의장께서 평가를 했어요. 예. 참말이지 무성의하고 비정한 예산안이고 그런 시정연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야당이어서 반대하는 것도 좋은데 반대만 하지 말고 그래도 뭔 좀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우리 민생 경제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그것을 위한 처방과 의지를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네. 그 긴축의 근거가 그거에 너무 많이 돈이 풀려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예. 했고 그 감세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걸 편성한 겁니다. 예. 그런데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예. 이렇게 초부자 감세에 이은 긴축재정을 편성하려다가 44일 만에 사퇴했어요. 예. 네. 그러니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경제와 민생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처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는 반면에 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작 우리 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민생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해 놓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시정연설이 내년 예산이 어떻게 쓸 테니까 지금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한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설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민주당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협치해야 되는데 내년 그럼 예산안 심사 벌써부터 진통 예상됩니다. 글쎄요. 도무지 협력을 구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가 없고 협치를 모색하겠다고 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대통령 말 맞다나 민주당이 종북 주사파 집단이라 협치를 않겠다는 것인지 제1당 그냥 야당도 아닙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의 협력이 없이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가 없고 예산안 한 푼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해 줘야 되는데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을 향해서 욕설을 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니 그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께서 중앙당사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정감사 도중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네. 원내 제1당. 네네 알겠습니다. 예. 검찰이 제1당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민주당사 압수수색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안산시청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련의 검찰의 수사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네. 또 죽이려는 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민주당을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누구한테 돈을 줬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수사해야죠. 네,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되는데 그 진술이 나오게 된 정황도 네. 좀 수상쩍습니다. 정황이요? 유동규 본부장이 1년 동안 구속되어 있었는데 네. 그간에 검찰에 수시로 불려다니면서 네. 계속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끝에 석방을 며칠 앞둔 시점에 비로소 그 진술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석방시켜 줄 테니까 네.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 불어라. 네. 이렇게 거래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동규가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측근인 김용 부원장한테 이른바 대선 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는데 네. 이것도 유동규가 자기가 자금을 마련해서 자기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예. 남욱의 돈을 받아다가 전달한 책임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의 죄가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예.
정치 자금의 운반책에 불과했잖아요. 네. 그러니 이것 역시나 거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런 정황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조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구속된 사람들 보면 뭐 남욱, 김만배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유동규는 준 공무원으로서 도장도 찍고 부패도 했으면 이분이 죄질이 가장 중한데 지금 구속에서 풀려난 것도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네, 뭐 구속 만기로 풀려났다고 하는데 이분의 혐의가 많아가지고 예. 1죄에 구속 만기가 되어서 2죄에 대한 구속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네. 2죄에 대한 구속은 신청하지 않고 예. 이 1죄와 2죄를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냥 석방시켰어요. 저는 검찰이 기술을 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정략적인 의도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수사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이 이 사건을 맡아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난 대선 때는 특검이 진행이 안 됐을까요?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는 특검하자라고 얘기했죠. 반대는 그럼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압수수색도 그렇고요. 이재명 죽이기 수사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수사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집권하면 정치보복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정치보복이요? 정치보복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지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되고 있는데 네. 그간의 수많은 실정들이 겹쌓여서 네.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상태입니다. 예.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면 자기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민주당을 타격하는 일이 필요한데 가장 손쉬운 게 민주당을 부패 집단이나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특검 주장합니다. 민주당도 특검 주장하고요.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은 죄 덮으려고 지금 시간 끌려고 하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맹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빨리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네. 질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남 FC 무슨 후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4년 동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이미 경찰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정리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이번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 이상 지금 수사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데 차제에 수사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특검을 통과시켜 가지고 네. 특검으로 수사해서 빨리 결론 내자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특검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사위 통과해야 되는데 패스트 트랙 이렇게 태워질까요?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 통과의 절차들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아서 가장 좋고 또 확실한 방안들을 찾아내야죠. 지금 아무튼 특검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가려면 법사위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조정훈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 의원한테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좀 서운한가 봐요? 글쎄 뭐 조정훈 의원은 그것 외에도 다른 이유들을 많이 대시던데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고 예. 본회의 전체 의원들이 지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상임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정훈 의원에게만 매달릴 일도 아닙니다. 네. 매달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가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할 수도 있고요. 예, 물론입니다. 네.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강대강 대치 언제까지 갈지. 자,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민생 문제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 민생 예산을 입법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잘 몰라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여기에 호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인 7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현재까지 2개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문제, 또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료를 반값으로 환불해 드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고 예. 다음으로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필수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김용민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연관됩니까? 그리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뭐 이런 것 모두 다 모아서 이렇게 특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네.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서로 다른 별개의 예. 사안이죠. 예.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하는데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이 연계되고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장동 특검법부터 우선 입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도 여전히 필요하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그걸 경찰이나 검찰이 다 덮어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대장동 특검법과 연계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사업의 첫 출발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당시에 수사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주모자들을 다 봐줘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대장동 사업의 출발이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법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네.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수사 범위에서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예. 네. 그러면 민주당은 다 드러내고서라도 그러면 대장동 특검 빨리 시행하겠다. 그렇죠. 올곧이 이재명의 혐의를 밝혀내는 사안에 한해서만이라도 대장동 특검을 하자. 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정리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